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최범기입니다. 라이칭도 대만 총통이 취임한 지도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 강도나 수위는 여전한 것 같은데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대만 해외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만을 침공할 건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자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총서기 4년임을 결정할 중국 공산당 대회가 개최되는 2027년을 구체적인 대만 침공 시점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5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중국은 무력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대만을 타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격려하는 방법, 가능한 두 가지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이 보고서는 중국은 해안경비대, 세관당국 등을 동원하여 대만 일부나 전체를 격리하는 방식으로 대만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격리는 봉쇄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두 용어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봉쇄가 군사적 성격을 내포한다면 격리는 특정 지역의 해상, 항공교통을 통제하기 위한 법 집행을 통한 작전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무력 충돌이라는 한계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압력을 행사하는 회색지대 작전의 일환으로 격리를 택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중국이 대만으로 향하는 선박 등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격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만에 입항하는 화물선이나 유주선의 사전 세관 신고서를 요구한 후에 중국 당국이 성선에 현장 검사를 하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중국은 해상에 순찰선을 다수 배치하고 해안 경비대 등을 작전에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만 최대 국제무역항 가오슝이 작전의 주요 목표물이 될 수도 있고 해당 작전은 격리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는 저강도 방식으로 수행될 수도 있지만 대만섬 전체에 대한 격리를 선포하는 전면적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격리 작전은 기업들의 대만 투자 등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칠링 이펙트를 가져와 대만 경제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자연히 대만과의 무역량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억류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중국의 법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해운 회사가 선적을 연기해서 대만의 상업 무역이 눈에 띄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격리 작전은 전쟁이나 무력 도발 행위로 간주되는 봉쇄와는 달라서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대만에 대한 전쟁 선포는 아니기 때문에 대만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 격리를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보고서는 대만의 항복을 강요할 만큼 충분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면 중국은 회색지대를 넘어서 명백한 군사행동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중국이 전면적인 침공 없이 대만을 강제 통일하려는 경우에는 군사적 봉쇄가 핵심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CSIS 보고서는 지난 5월 17일 미국 기업연구소와 전쟁연구소가 발표한 강압에서 항복으로 중국이 전쟁을 하지 않고 대만을 장악하는 방법 보고서와 일맥상통합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도 중국이 비무력 방법을 통해서도 대만의 실질적인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연구소 전쟁연구소 보고서는 총 4단계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미국과 대만 군사협력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반면에 군사협력을 중단하면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단계이고 2단계는 경제전쟁, 사이버전쟁, 강력한 준합법적 선박 검열 및 영공, 해상 봉쇄를 통해서 대만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인지적, 심리적 캠페인을 통해서 대만 국민의 저항 요지를 약화시키고
의심과 불안을 조성하면서 평화를 위해선 정치적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미국 국민과 정치인들의 대만 지지 의지를 약화시키는 홍보 작전 단계입니다. 이상 4단계 시나리오의 최종 목표는 2028년 새로 들어서는 대만 정부를 강압해서 이른바 양안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을 강압해 침공하거나 전면 봉쇄하지 않고도 정치적으로 복속시키는 현실적 방법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일련의 비전쟁 강압 행동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일련의 강압 행동은 대만과 국제사회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일련의 조율된 행동 등을 말합니다. 강압 행동은 대만 내 분리주의 즉 독립요소를 제거하고 양안 평화 협정을 통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정치 세력의 집권을 가능케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이칭트 총독 임기 동안 대만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분리주의 봉쇄 작전과 함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정보 공작을 펴므로써 미국, 일본 등의 개입을 막는다는 취지죠. 보고서는 일련의 비정쟁 강압 행동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중국이 가칭 양안평화위원회를 만들어 대만 정부와 주민들에 대한 중국 인민군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개연성 있는 최종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국이 격리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대만을 사실상 지배하려는 초안전, 통일 전선 전술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